내 나이 30. 올해는 취업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그 날이 올까? 이렇게 행복한 날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취업 걱정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가고 싶어요. 청년이 살기 좋은 세상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청년이 나설 때입니다. 어떻게? 장르만 홈쇼핑에서 그 답을 찾아보세요. 오직 방송에서만 드리는 절호의 찬스, 청년정치 특별구성. 지금 바로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한국선거방송 장르만 홈쇼핑 오늘의 상품 청년정치. 지금의 기회,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장르만 홈쇼핑 쇼호스트 문영현입니다. 네, 선거 정보를 쇼핑하는 국내 유일 방송이죠. 장르만 홈쇼핑의 신샘입니다.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우리가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얼굴 빨개지셨네요. 멀리 가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자, 왜 제가 갑자기 노래를 듣냐? 아니 청년 시절에는 노래가 잘 되는데 네. 이 청년이 지나니까 노래가 안 되네요. 많이 놀라셨나요? 네,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자주 좀 불러드려야겠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세미님은 공감을 할까 안 할까 모르겠는데 이 40이 지나잖아요. 아이고, 지나셨나요? 지났어요. 아, 네. 예. 그걸 또 굳이 강조를 죄송합니다. 해. 자,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세미님은 어떻게 뭐 청년 딱지 때는 아직 멀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몇 해가 지나도 여전히 청년입니다. 아직 멀었죠. 저 방송 못하겠네요. 이런 자신감 부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청년 세대들이 말이죠. M4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삼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또 시작해서 취업, 그리고 내 집 마련, 심지어 꿈과 대인관계까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야,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바꿔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르만 홈쇼핑에서는요. 청년 정치에 대한 정보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장르만 홈쇼핑 주제는 바로 청년 정치입니다. 우리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정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특히 청년 정치에 대한 정보 준비했는데요. 제가 청년이어서 그런지 오늘 정보 상품은 저도 무척 기대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청년 정치에 대해 그래서 보다 쉽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거든요. 우리 이승원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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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청년 정치입니다. 기성세대들은 많이 말씀들 하시죠.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말씀하시지만 요즘 참 살기 좋아졌다. 예, 물론 살기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이 많은 문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의 어려운 문제를 가장 잘 공감하고 풀어나갈 적임자 역시 청년들일 수밖에 네. 없습니다. 저도 매우 오래전이지만 20대 때 저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때는 더더욱 없었을 시기라서. 그래서 청년 정치에 좀 얘기를 해주고 네네.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왜 없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은 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욱 청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닐까. 사회적으로 뭔가 분위기도 좀 조성을 하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나 네. 이번에 새로 취임한 이탈리아 총리 같은 그렇죠. 경우도 다 20, 30대 젊은 나이부터 시작을 청년이죠.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외국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청년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도 마음은 청년이거든요. 근데 기성세대에 진입을 했어요.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평론가님. 이 청년 세대로 정의된 나이의 기준, 이게 또 궁금해요. 이것도 저도 사실은 예전에 기자 생활 할 때도 그랬었고 네네. 쓸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복잡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통상 20대, 30대를 청년으로 보지만 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요? 네, 각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통계청 같은 경우는 청년을 15세에서 29세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15세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아마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이 기준으로 해서 경활 인구라고 하죠. 그래서 네. 15세부터 29세로 보고 네. 또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거기서는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봅니다. 그리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 군 지역, 아무래도 이제 농촌 지역은 49세까지. 그러니까 저는 아직 청년이에요. 군 지역에 가면은.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요. 네, 한 1, 2년밖에 안 남았지만, 네. 그리고 인구가 많은 시단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평론가님하고 저는 군 지역에 빨리 가는 군 지역에 걸로. 빨리 가는 것으로. 자, 그럼 평론가님, 청년의 나이가 이렇게 제각기 다른 이유는 또 뭘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 청년 기본법에 청년 그 연령을 다른 법령 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가면은 사실 40세 이하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젊은 청년이라고 오는데 막 40대 후반이고 뭐 이러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야지 또 정책이 달라지고 또 예산도 달라지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별로 이렇게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도 다른데 그렇다면 정당에서 규정하는 청년 나이도 따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당 같은 경우는 당규에 청년을 정의하는 또 기준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정당들이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의외로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5세 미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45세 이하, 그러니까 한 살 차이긴 한데 네. 그래도 미묘하죠. 네. 그리고 진보당은 39세 이하, 정의당은 35세 이하 이렇게 다른데 네. 기본적으로 뭐 정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4개 정당만 보더라도 각 정당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평론가님, 이 청년 기본법의 청년 나이랑 주요 정당의 청년 기준 나이가 10년이나 차이가 이렇게 나네요, 보니까. 이 간극이 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 청년 세대들 이 정치 참여가 그동안 사실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건 남의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야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많은 기회가 지금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시대적으로 요구도 높아지고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높아지다 보니까 네. 정치권에서도 이제 자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그동안 청년 이 세대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모으자, 포용하자라 해서 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오늘 준비된 구성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구성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 청년들의 정치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청년 후보자들의 선거 출마 기탁금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이 기탁금 요거 먼저 알고 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기탁금에 대한 설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기탁금이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하는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말합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요. 후보자가 어떤 선거에 출마하는지에 따라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 원,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300만 원, 시도지사 선거는 5천만 원이고요. 자치구, 시, 군의장 선거는 1,000만 원,
자치구시 군의원 선거는 20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오늘 또 확실히 알아오셨네요. 야,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참 부담이 되는 비용이에요. 예, 우리 청년이 후보자로 나설 경우 기탁금이 완화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2022년 4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네. 지난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탁금이 그동안 너무 부담스럽다. 네. 결국은 젊은 층들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과 우려와 비난들이 있었죠. 그래서 후보자가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만 부담하면 되고요. 오. 그리고 30세부터 39세까지는 70%를 납부하도록 법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좋네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따라서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후보자가 당선 혹은 사망한 경우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요. 또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후보자가 청년일 경우 기탁금 반환 기준도 이게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저도 정치인들 만나보면 15%가 안 돼서, 뭐 10%가 안 돼서 돈을 반환받지 못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역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 현재 39세 이하 후보자의 경우 당선 사망 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유효 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 정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만큼 완화가 되더라도 네. 사실 선거에 임할 때 약간 두려움을 좀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청년들이 열정과 패기만 가지고 출마하기에는 사실 어린 현실인데 청년들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자, 그럼 다음 구성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성도 놓칠 수 없는 아주 알짜준 겁니다. 청년 추천 보조금에 대한 정보인데요. 39세 이하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사실 신설된 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많은 법들이 지금 뭐 제정되고 개정되고 하고 있는데 정치자금법이 개정됐어요. 신설된 제도 맞습니다. 임기 만료에 의해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우리 하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4월에 하는 선거, 네. 또 지방선거 보통 6월에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선거들에 나갔을 때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전국 지역 총수의 10% 이상 추천한 정당에 청년들에게 주라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네. 보조금이라고 들으면은 뭔가 좀 마음대로 써고 싶은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고요.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도 경상 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정당 보조금 이렇게 네네. 표현하는 건데 이제 그런 보조금이 하나 있고 선거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선거 보조금. 네, 그러니까 선거 뛸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달리해야지 거기에 맞게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청년 추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청년 후보자가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네네. 비용 부담이 크니까 그렇죠. 거기에만 써라, 선거 경비에만 써라 이렇게 돼 있고요. 경상 보조금, 다른 말로 쉽게 정당 보조금은 이 총액의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 그동안 많이 낮았나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죠.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사실은 20대, 30대 정치인들 많이 못 보셨죠, 실제. 네. TV에서도 가끔 보면 저희들이 신기해, 20대 정치인이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다는 걸 뭐 일상에서도 사실 알 수 있죠. 그래서 OECD 가운데 40세 이하 청년 의원 비율이 실제 가장 낮은 국가로 그동안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국제사회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국제의원연명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40세 이하 청년 의원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121개국 가운데 118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상위권에 오른 나라의 청년 의원 비율을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 노르웨이, 뭐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을 말씀드릴 텐데 놀라지 마십시오. 노르웨이는 무려 34%가 넘고, 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혹은 그 이상이 네, 청년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스웨덴은 31.4%, 덴마크는 30.7% 등 아무래도 이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청년의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와 좀 맞물려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 의원 비율이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 참여도가 좀 낮은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실제 이제 최근 선거를 살펴보자면 청년 의원 당선 비율이 또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숫자를 쉽게 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정도예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보죠. 이 국회 청년 의원, 30세 미만 의원은 달랑 2명이었어요. 네, 너무 적죠? 네. 그리고 40세 미만은 13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20, 30대는 2030은 4.3%. 아까 우리가 북유럽 막 30 몇 퍼센트 얘기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 2020년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보면은 40세 미만 유권자,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전체 유권자 가운데 33.8%라는 점에서 얼마나 이제 당선된 건 4%대인데 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33%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율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당시 39세 이하 청년이 전체 당선자 4,125명 가운데 416명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그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뭐 2배 이상의 득표율을 자랑했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청년 당선자 비율이 조금 높았지만 마찬가지로 39세 이하 유권자 비율이 34%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청년 정치 대표성이 낮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청년 당선 비율만 높은 게 아니고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나 총리 배출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보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77년 12월생이에요. 저랑 친구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77년. 그래서 39세에 당선이 돼서 이미 지금 재선을 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정치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 37세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오스트리아의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도 무려 31세에 당선됐어요. 31세 당선이라는 게 참 어마어마한데 그 나라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우리나라 근본적인 차이는 아무래도 정치 교육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마크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탈리아 이번에 당선된 여성 총리도 그렇고 다 20대, 30대 이제 커뮤니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 정당에 가입을 해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30대 후반이라고 해도 10 몇 년 정치 경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30대 후반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할 건 없죠. 이미 갑자기 된 건 아니네요.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21살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10여 년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니까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도 있고 지식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는 또 청년들이 정당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들도 굉장히 포용적이고 우호적이고 뭐 우리나라는 약간 어린 친구들이 뭘 알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좀 자연스럽게 선거 후보자로 나설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은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0대, 30대, 천천히 갈 것 같죠? 금방 갑니다. 보세요. 금방 갔잖아요. 자, 오늘 청년 정치 알뜰살뜰 정보 상품 잘 비교해 보시고요.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에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벌써 마지막 구성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실전이에요. 우리나라 청년 정치의 실태도 알았고 왜 중요한지도 알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정보 가져가셔야죠.
네, 정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경로는 정당 활동일 것 같은데요. 이 정당 입당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네.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 등을 제외하면 누구나 입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지만 나이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이 입당 시 나이 제한이 있는데 기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입당 연령이 하향 조정돼서요. 네. 정당에 입당하는 때인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입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이 평론가님 16세면 고등학생들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정당 입당 연령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있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네네. 우리 막연히 한 18세 이상이 아닐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요. 실제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입당 연령을 낮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네. 건데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기존에는 25세 이상, 그러니까 25 넘어야지만 당신들이 정치할 수 있어 이랬었는데 네. 법을 개정하면서 18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18세로 하향 조정했는데 정당에는 그 같은 나이부터 들어가 하면은 이게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에 입당할 수 있는 나이도 같이 낮춘 거예요. 연동해서. 그래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아무래도 확대하고 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사람 같은 경우는 입당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이 함께 해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네. 우려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지만 정당 입당이 가능합니다. 외국 사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영국의 노동당 경우는 14세, 녹색당은 16세, 우리보다 더 낮죠. 그리고 독일의 기민당은 16세, 역시 3인당은 14세 정당 입당이 가능하고요. 서유럽에서는 입당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정당이 또 많이 있고 또 미국과 같은 이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부르는 이런 나라들도 사실은 그냥 아무 때나 입당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당원 입당 절차는 복잡하지 않나?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정당법과 각 정당의 당규에 따라 조금 신청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당 원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신이 서명 혹은 날이나 입당 원서를 제출하거나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 원서를 제출하거나 또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입당 원서를 제출하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이후에는 당원 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입당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허가가 결정되면 당원 명부에 등재되는데요. 그때부터 당원으로 마음껏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지식 창고도 전체 매진입니다. 기쁘네요. 네. 자, 청년 정치와 관련된 모든 지식 아낌없이 내드렸는데요. 이거 세미 씨 무료 반품 가능한가요? 한 번 담아간 상품은 반품이 안 됩니다. 오늘 가져가신 정보는 묵히지 마시고 살아가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길 개인적으로 바라겠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평론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아낌없이 제가 아는 한에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지식으로만 담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직접 참여하는 그런 기회 어떤 앞으로의 생각들 좀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청년 세대, 기성 세대가 서로 친밀하게 소통하면서요. 더욱더 살기 좋은 세상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장르만 홈쇼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